최근 몇 년 사이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비건 문화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비건은 채식주의자 중에서도 계란, 우유 등 유제품까지 먹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국내 채식 인구는 지난해 기준 150만 명이고 이 중에서 비건은 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비건 문화 현상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채식을 넘어 젊은이들의 가치 지향적 생활, 소비 문화 활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건에 입문하는 이들은 동물도 고통을 피하고 학대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기에 동물성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며 또한 비건을 실천하면 축산업으로 발생하는 상당량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에도 일조한다는 생각입니다. 비건 레스토랑, 빵집, 비건 화장품에서부터 최근에는 햄버거, 라면과 같은 인스턴트 식품까지 비건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으며 관련 문화 축제, 동호회 활동도 활발합니다. 이러한 비건 문화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네. 채식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채식주의인데 극단적으로 자꾸 가고 있다. 우리 채식주의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환자들이 채식을 합니다. 환자들. 이렇게 내 몸에 이상이 생겼다. 밸런스가 무너졌다. 그러면 왜 무너졌냐? 고기를 너무 많이 먹었다. 뭐 이렇게 기름기를 너무 많이 먹었다. 식생활이 바뀌었다. 하다가 보니까 한쪽으로 무너지다 보니까 내 몸이 안 좋아졌다. 안 좋아졌는데 그러면 이 의사한테 가든지 전문가한테 가니까 너무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서 지금 이걸 빼야 되니까 지금 앞으로 채소 먹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나쁜 게 아니고 맞아요. 맞는데 이거는 환자한테 서는 처방입니다. 환자한테 하는 처방. 그렇게 우리가 무언가를 지금 몸이 안 좋아져 가지고 뭔가가 어떤 거는 모질하고 어떤 거는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작곡을 먹어라. 이거는 환자의 처방입니다. 환자한테 내린 처방이지. 그러면 처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거는 짧게는 100일. 100일 처방을 해주니. 채식을 주의로 해가지고 이게 그 고기 같은 걸 자꾸 끊고 30% 미만으로 조금 심하면 더 끊게 하는 거죠. 심하면. 그렇게 덜 심할 때는 30% 미만으로 고기를 같은 걸 다루지만 나머지는 채식으로 해라. 요렇게 하는 거예요. 3대 7의 법칙입니다, 이게. 그래서 몸이 되게 지금 어렵다. 그러면 독성을 빼야 되니까 그러면 육류를 완전히 좀 끊어라. 그리고 조금 좋아질 때 조금씩 먹으면서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태어난 동물 육신을 가졌느냐 하면 이 잡식성 동물로 태어난 겁니다. 채식만 하는 게 아니고 육식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잡식성으로. 곡식부터 해갖고 뿌리류부터 해갖고 이파리부터 해서 뭔가 전부 다 이렇게 동물성으로 해갖고 전부 다 이런 걸 모든 거 다룰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받아서 태어난 게 인간이에요. 거기에다가 신들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영혼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게 모든 자연에 무엇도 다루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구조로 생겼다 이 말이지 인간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쪽으로 치우치게 너무 오래 가면 요것에 밸런스가 무너져 가지고 병이 온다 이래 되는 거예요. 병은 그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밸런스가 무너져서 병이 옵니다. 그러면 골고루 먹으라가 딱 맞는 거예요. 골고루 먹어라. 골고루 먹는데 어떻게 골고루 먹는 거냐 하면 골고루 먹으라니까 채소도 그만큼 먹고 육식도 그만큼 하고 이건 골고루가 안 돼. 육식이라는 게 지금 뭐냐 하면 고질량의 고기입니다. 기를 이야기하면 에너지를 뭉친 걸 기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고질량으로 뭉쳐진 거다. 이걸 갖다가 용량으로 똑같이 먹어버리면 이게 너무 센 거죠. 그래서 3대 7로 해가지고 고기를 먹어야 돼. 이게 맞는 거죠. 그럼 70%는 채식 같은 거와 이제 곡식 같은 거와 야채 같은 거와 뭐 뿌리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고 30%는 단백질 같은 걸 섭취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 절대 밸런스가 안 무너져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요거를 많이 섭취하다가 보니까 고질량을 섭취하다 보니까 부수적인 이 밸런스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몸에 이상이 오고 병이 생기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고질량을 좀 줄이고 이 채식 같은 거를 지금 많이 해야 된다. 요 말은 맞는데 요거는 언제까지 처방이냐라는 거죠. 길게는 3년, 짧게는 100일. 요렇게 처방을 해줘요. 그러고 나서 100일 후에 보든지 3년 후에 또 보고 요렇게 다시 처방이 또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금식을 할 수도 있어요. 너무 세면 금식 들어갑니다. 처방이. 금식 들어가고 다 뽑아내자는 거죠. 그래가지고 새로 조금씩에 맞춰가자. 그러니까 금식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 뽑아내고 나서 다시 채울 때 밸런스를 같이 맞춰서 채워가는 게 중요하다. 한꺼번에 많이 먹고 이제 다 뺐으니까 확 채워버리면 안 되고 서서히 채워가는데 밸런스를 맞춰가면 채워간다. 3대 7의 법칙으로. 그렇게 해서 용량도 조금씩 높여가지고 정상적으로 가는.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런 거나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건강법. 건강의 법칙은 3대 7의 법칙에서 무너졌을 때 일어나는 처방용이다. 이렇게.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채식으로 계속 하잖아요. 채식으로 난좀 사람이 이쪽으로 해갖고 고집불통이 됩니다. 고집통이 돼갖고 이게 옳다고 주장하다가 나는 이상한 사람으로 살다가 죽어야 돼. 이게 병이거든요. 채식병이 걸린다. 채식병. 응? 그래서 이것도 병인데 나는 병자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찾으러 다니며 세상을 끌어다가 다른 것도 못하고 그런 것만 하다가 빠져가지고 살다가 가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잘못 먹은 거죠. 처방 바이러스를 잘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뇌를 그걸 깨줄 사람이 없는 거죠. 요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회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한테 말을 듣는 바이러스입니다. 옳지 않은 정보를 받아가 바이러스를 먹어버리면 거기서 못 깨어나면 나는 그 길로 그쪽 길로 가다 죽는다 이 말이죠. 요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많았느냐면 종교의식에서 바이러스 먹은 것들이 내 평생을 그쪽에다가 인생을 바치다가 죽은 게 많아요. 이게 사람한테 온 바이러스예요. 이제 자기 논리로 갖고 내가 약하다 보니까 그 논리를 주입을 했는데 누군가가 깨주지 못하니까 그러다가 내가 죽어버리는. 이렇게 평생 동안 돌한테 절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돌빼한테. 돌멩이 깎아놓으니까 그거다가 부처라 가는 바람에 그거다 평생을 절하다가 죽어버리니까. 환자예요. 올바른 사람이. 환자예요. 십자가에 이렇게 해갖고 평생 동안 이러다가 죽었어. 그게 환자예요. 그 사람 정상적인 사람. 환자예요. 내 인생을 살아라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바이러스를 잘못 먹었고 나는 하느님한테 내 인생을 다 바친다고 하다가 죽어버리. 환자예요, 아니에요? 바이러스 옳은 환자예요. 다른 이게 지금 이 약이 없는 거죠, 지금 이게. 똑같은 거죠. 그러게 이제 채식에 대해서 조금 내한테 심하게 이렇게 해갖고 바이러스를 줬어. 이게 바이러스 먹은 거예요. 이 한쪽을 아는 사람한테 먹은 거예요. 이쪽을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하니까, 이제 뭐 이걸 못 하는 거죠. 이래갖고 나는 이 환자가 돼버리는. 그러다가 이걸 갖다가 남이 또 치고 들어오면 이걸 갖다가 내가 배운 대로 막 설명한다고 고집하다가 이렇게. 환자예요. 사람의 말도,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들 줄 알아야지 환자가 아닌 거지. 요 말만 맹신하면 이거 환자예요. 이 바이러스 먹은 거라는 얘기죠. 이것이 우리한테 합당하게 쓰일 때, 건강하게 이 사회에 쓰일 때, 그럴 때 정상이죠. 그런 거? 우리는 환자를 어떻게 볼 것이냐. 지금 바이러스 환자가 많아요. 바이러스 환자가 많은데, 물질 바이러스 이런 게 균만 바이러스인 줄 알아요. 사람이 말하는 바이러스, 이거는 비물질 에너지 바이러스예요. 이거는 사람을, 정신을 빼버리고, 네 인생을 가둬버리고, 네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이런 바이러스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 앞으로. 그걸 주의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많은 것을 고루 알아야 된다는. 그럼 내 분별력이 전부 다 이걸 만질 수 있어진다. 바이러스는 내가 처단한다 이 말이죠. 그 면역력이라고 이야기해요. 인간한테 면역력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내 영혼의 면역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육신의 면역력을 가져야 된다. 두 가지. 영혼의 면역력은 뭐냐? 지식으로 면역력을 살리는 거예요. 옳은 지식, 그리고 많은 지식, 이런 거로 면역력을 살리고, 그 다음 몸은 뭐로 면역력을 살리느냐? 모든 섭취를 골고루 해갖고 에너지를, 이게 몸이 필요한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거. 요것이 면역력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밸런스가 무너지면 면역력이 무너지는 거고, 그러면은, 타균한테 우리는 시달리고, 세균한테 시달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건강을 잃어버리면서 인생을 사는 걸,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없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면역력 살리는 법을 우리는 인간은 바르게 알아야 돼. 동물의 면역력은 저거 6만 면역력을 키우면 돼요. 그래서 골고루 막 저거가 먹을 걸 먹고 건강하면 되는데, 사람의 면역력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영혼의 면역력이 있고, 육신의 면역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물질로 만들었기 때문에 몇 가지의 물질로 만들었는지, 이런 몇십 가지의 원소 물질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계속 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있지는 않으니까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잡식으로 전부 다 공급해주게 돼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육신의 바란스가 무너져가지고, 이제 합병증이 오고, 이렇게 해서 우리 건강하게 살지 못하는, 이런 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 영혼의 면역력은 좋은 이런 지식을 배우고 갖출 때, 그럴 때 어떠한 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그걸 소화를 해가지고 내 에너지로 바꾸어서 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지 면역력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면역력을 키우는 것에 하나의 그렇게 가니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는 그거는 지금 환자가 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좋아지려고 했는데 거기에 빠져갖고 그 환자가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 되면 굉장히 살기가 힘들어지는. 많은 사람들하고 뭐가 뜻이 안 맞아서 또 부딪히고 저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환자는 환자끼리 모여요. 다른 걸 또 안 받아주는 거죠. 이제부터 내 인생은 고립되는 거예요. 요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는 환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